자, 이제 삼각함수의 어떤 성질, 대표적인 성질이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 된다더라.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더라. 이러한 성질, 대표적인 성질이죠.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시계값을 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부분인데요. 단위원에서 삼각함수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려져야 되고 표현돼야 되는지 그 내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 주어진 조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 3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인 세타 값, 뭐 코사인 세타 값, 뭐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분명히 숨겨진 정보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것밖에 안 주지만 사실은 사인과 코사인이 숨겨진 정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퀄 1이라는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산해봐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직접 연립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 이제 388번인데요. 직접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조건을 주고서 그럼 당연히 이거 숨겨진 조건 하나가 있죠. 이 조건. 거기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든가 또는 사인 세타의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을 구하라든가 또는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구하라든가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즉 비교를 했자면 그냥 선생님 편의상 받아들이기 편하게 S라고 표현해볼게요. S 더하기 C가 3분의 1이고요. 당연히 숨겨진 정보 S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라는 숨겨진 정보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SC 값을 계산하세요. 또는 S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계산하세요. 또는 S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걸 계산하세요. 모양새가 대부분 다 직접 이 두 개 연립해서 S값, C값을 직접 구하라는 모양새가 아니라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연립이 만만치는 않게 나올 거예요. 연립이 잘 안 깔끔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게 다 곱셈 공식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끔 해줄 겁니다. 문제가. 자, 그럼 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시계값들 보통 다 그렇게 형태가 주어질 거니까 389번 보면 389번에 S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에서 명시는 안 해줬지만 여기에 숨겨진 정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정보는 당연한 거니까 안 준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세요 문제예요. 마치 곱셈 공식과 조금 단순하게 쓰면 선생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S라고 C라고 쓰는 경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여기서 한번 예를 들게요.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고요.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1일 때 S 곱하기 C 구하세요 문제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그냥 곱셈 공식으로 제곱 공식 즉 S 더하기 C의 제곱은 S의 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채우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즉 S 더하기 C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S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죠. 4분의 1은 1 더하기 2SC 해서 2하고 2로 나누면 SC의 결과가 어찌저찌 이제 나오겠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좀 볼게요. 391번. 선생님 편의상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SC라고 쓸게요. S 더하기 C 값이 2분의 1일 때 S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구하라고 했죠. 분명히 숨겨진 정보가 있습니다. S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든.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제곱이 나오면 우리는 제곱 공식이 필요하고요. 이 세제곱의 표현이 나오면 세제곱 공식이 필요하죠. 일단 제곱 공식, 세제곱 공식 다 쓸게요. 그러면 제곱 S 더하기 C의 제곱은 S의 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세제곱 S 더하기 C의 세제곱은 S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더하기 3SC S 더하기 C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 더하기 C 알죠? S 제곱 더하기 C 제곱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냐면 SC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SC가 지금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2분의 1이 2분의 1 SC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8분의 3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S 더하기 C 알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SCR 방금에 R을 냈죠?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요.
그다음 S 더하기 C 알려줘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S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도 얻어낼 수 있는 전형적인 이제 곱셈 공식 모양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좀 찾아내시기 바래요. 398번에 S 곱하기 C가 3분의 1일 때 당연히 숨겨진 정보가 있죠. S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은 1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물어봤는데요.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뭐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럼 여러분 역수니까요. 이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죠. 즉 선생님 SC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C분의 S고요. 이것은 S분의 C과 세요 이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얘 어쨌거나 분수 형태를 통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SC분의 S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거 계산하신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SC 이미 3분의 1 넣었습니다. S제곱 더하기 C제곱 원래 이제 이 제곱 공식이 필요한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분자가 S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바로 1입니다. 해서 3분의 1분의 1 해서 최종 결과가 바로 얻어질 수 있는 모양새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그 형태고요. 418번을 좀 주목합시다. 418번. 코사인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루트 3. 자, 숨겨진 정보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루트 3일 때 뭘 계산하고 있냐면 탄젠트 세타를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뭔가의 곱셈 공식 모양새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C-S분의 C 플러스 S가 루트 3이고요. C의 제곱, S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루트 3일 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것을 계산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곱셈 공식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곱셈 공식 형태의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기 어차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양변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세타죠. 자, 동경 정리할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는 왼쪽으로 먹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루트 3 플러스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 모양새 기억하세요. 사인 세타 이퀄 코사인 세타 이런 모양새. 뭐 여기가 뭐 3이고 여기 이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새. 이런 식의 모양새는요. 양변에 코사인 세타로 나눈 모양새입니다. 양변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딱 한 개항으로 양쪽에 갈라져 있는 모양새는 양변에 코사인 세타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3 플러스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 코사인 세타 날라가죠. 그러면서 얘가 어떤 편을 갖게 되냐면 탄젠트 세타의 편을 갖게 돼요. 즉 루트 3 플러스 1 탄젠트 세타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요. 결국은 탄젠트 세타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서 유리화를 진행하면 최종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 모양새.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등식을 기준해서 양옆에 하나씩 갈라져 있는 모양새. 탄젠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2번에 보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퀄 0에 여기서 두 분이 하나는 사인 세타랍니다. 하나는 코사인 세타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합곱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연히 합곱이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1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분이고 k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숨겨진 정보 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정보 이용해서 결국은 전형적으로 이제 곱셈 공식 모양새죠. 그러면 s 더하기 c의 제곱은 s의 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의 제곱에 그대로 채워넣으면 요 값이 1이랍니다. 요 값이 1이랍니다. sc는 k랍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은 0이 나오는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443번 보면 x-3y 더하기 3 이퀄 0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래프도 그려졌습니다.
이 그래프 x-3y 더하기 3 이퀄 0이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런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것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이거 지울 수 있는 각도네요. 파이나 2분의 파이 같은 거 지울 수 있는 각도죠. 일단 지울게요. 세타고요. 이름 안 바뀝니다. 파이 플러스가 2, 4분면이죠. 3, 4분면 3, 4분의 코사인 음수네요. 자, 이름 바뀌죠. 세타요.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4분면이죠. 1, 3 사인 양수죠. 그리고 탄젠트나 사인에서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네요. 그럼 결국은 뭐 계산하시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세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자, 이것을 y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x는 3y 넘어 3y는 x 플러스 3이니까요. y는 3분의 1x 더하기 1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x 더하기 1입니다. 그런데 이 각도를 우리는 이 각도만 해석하면 돼요. 이 각도. 그런데 이 각도는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원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죠. 평행 이동을 해도 이 각도 세타는 여기 세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즉 그리고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y좌표 0이죠. 즉 y는 기울기 동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세타 해석하자고요. 여기에서 세타 해석해도 좋지만 그냥 평행 이동해서 원점으로 오게끔 했습니다. 그냥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선생님이 탄젠트 세타, 즉 어떤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문제는 탄젠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할 문제예요. 즉 탄젠트 세타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원점과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여기에 있던 얘하고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를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탄젠트 세타. 그럼 결국은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요. 이것의 기울기만 찾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죠. 결국은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에요.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도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삼각함수 세계는 세트라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만 구할 수 있으면 최종 결과가 얻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도 같이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 이 이제 삼각함수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식의 값을 대표적으로 이제 곱셈공식 이용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원 문제를 좀 보면 448번에 여기에 반지름이 R은 단위원이 아니라 반지름 R이 1이죠. 일반적 원입니다. 반지름이 R이 1. 반지름이 R인 1이 있어요. 그리고 동경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이 동경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때 이 x좌표하고 y좌표라고 하면 x, y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무엇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하냐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이 x좌표, y좌표를요. 그리고 여기 각도를 지금 세타로 3분의 2파이라고 보네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그러면 이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좌표였고요.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x좌표였죠. 자, 그럼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기에서 x좌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반지름만 곱해주면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바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y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반지름만 곱해주면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삼각함수의 정의죠, 정의. 그래서 x좌표는요. 바로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x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x좌표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반지름 r이죠. 반지름 r.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파이죠. 각도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y좌표는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반지름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3분의 2파이래요. 3분의 2파이로서 결국은 x, y, 즉 p좌표는 이 p좌표라고 했죠. p좌표 맞죠? p좌표는 r 코사인 3분의 2파이, r 사인 3분의 2파이로 표현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건 계산이 가능한 값이죠. 계산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2번에 마치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 B를 단위원에서 표현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죠. 여기서는 이제 다 지워줬습니다. 반지름이 1인 1. 자, 이렇게 가야지. 좀 비슷하네. 여기에 반지름이 1인 1이고요. 그리고 세타를 지금 1,3 바꿔줬는데 저 이렇게 줬습니다. 세타 여기. 자, 그러면요. 이 좌표는 방금 전에 했다시피 각도 세타고요. 반지름 1이죠. 이 좌표,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 1이죠. 그럼 얘는 좌표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가 y좌표예요. 그래서 얘는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입니다.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선의 발좌표를 그대로 내린 게 뭐라고 했냐면 b라고 했죠. 그럼 b는요 당연히 코사인 세타, 0이죠. 코사인 세타, 0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d는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면 d가 여기입니다. d는 여기 1이고요. d는 1,0입니다. 그리고 1,0에서 그대로 올라간 놈 1,0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이 OC가 연장된 이것과 만나는 것을 지금 C라고 했는데요. 이 C라고 하는 것의 해석이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C라고 하는 해석이 삼각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도가 만약 2사분면 각도, 즉 세타가 2사분면이랑 또 3사분면을 표현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그냥 수식적으로 좀 접근할게요.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식적으로. C좌표는 당연히 여기에 D좌표가 1이니까요. 그대로 1,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이거 C좌표는 1,예요. 자, Y좌표가 문제죠. Y좌표가. 자, 여기를 결정할게요. 자,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요, 요 점은요, 원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이 좌표는 얘 좌표보다 조금 더 커질 뿐이에요. 커질 것이다. 대신 세타는 지금 유지됩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지금 A 좌표면요, 원점이고요. 조금 더 C를 여기다 쓸까요? 여기 A 좌표입니다. 그럼 C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 좌표가 여기에 1이죠. 그러면 원점 기준에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늘어난 꼴이죠. 선생님 저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원이 커지든 작아지든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반지름이 5인 원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5인 원에서 여기가 4,3의 좌표가 있었다고 치면 이 각도가 유지됐을 때 반지름이 10인 원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도 그대로 2배가 된다고 했어요. 8,6이 된다고 했습니다. 8,6이.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4대 8하고 3대 6이 그대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비례관계가. 즉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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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례관계를 쓰면 코사인 세타 대 1은 사인 세타 대 네모가 되면서 이 외곽의 곱 같다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네모는 사인 세타가 되면서 네모가 표현되기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돼요. 즉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삼각 B에서 자,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입니다. 여기 이 삼각형은 여기가 1이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 직각이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로 표현되냐면요. 여기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길이 네모는요. 이 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인 세타가 1분의 네모. 이게 삼각 B죠. 그래서 네모가 표현되기 여기는 사인 세타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찾읍시다. 여기를 네모라고 한다면 이 네모하고 1은요.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정보예요. 코사인 세타가 바로 1분의 네모죠. 그래서 네모가 바로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코사인 세타, 0. 이 길이 코사인 세타니까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좌표가 나오셔도 좋습니다. 삼각 B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 직각 삼각형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초록색을 보면 이 초록색 삼각형은요. 어디에 길이가 나와요? 여기 세타고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네모라고 치면 이것하고 이것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네모분의 1이죠.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면 역수치하면 네모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여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또는 여기를 구하라고 생각해주세요. 여기를 네모라고 한다면 여기를 구하면 얘하고 얘는요.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세타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탄젠트 세타가 1분의 네모니까요. 결국은 네모 값은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져요. 즉 그래서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니까요. 요즘의 좌표가 이렇게 해서 1, 탄젠트 세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즉 이 조그만 원에서는요. 이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값과 여기가 사인 세타로 바로 표현되고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로 바로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삼각형은요. 여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편하게 탄젠트 세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삼각 B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1번 사인 세타하고 OA의 길이가 같으냐라고 지금 물어봤네요. 근데 아까 이 OA의 길이가요. 요거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 1이잖아요. 1. 그럼 사인 세타가 1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인 세타가 1이 되면 90도여야 돼요. 90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OA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이거 틀린 보기죠. 두 번째 코사인 세타하고 OB가 지금 같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같지 않죠? 코사인 세타하고 OB가 같냐라고 좀 물어봤는데 OB 길이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OB 길이가 바로 여기 코사인 세타가 뭐니까요? OB 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등호는 성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마찬가지로 보면 4번 보기 한번 보겠어요. 마찬가지 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보기 한번 보면 OC 길이분의 CD의 길이가 OD의 길이하고 지금 같냐라고 좀 물어봤네요. 그런데 지금 OD의 길이는요. OD의 길이는 원래적 길이죠. 여기를.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요. CD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죠. 여기는 탄젠트 세타죠. 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사선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겠습니다. 0,0하고 1, 탄젠트 세타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x 뺀 놈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세타 빼기 0의 제곱 즉 탄젠트 제곱 세타 이게 지금 1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1이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성립하는지 보랍니다. 얘가 양변에 곱해지면 탄젠트 세타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만약에 같으면 이 등호가 성립해요. 근데 얘가 같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탄젠트 세타고요. 여기는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1이 더해진 것을 붙으니까 절대로 같지 못하겠죠. 따라서 이것도 같지 않은 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단위원, 즉 삼각비를 이용하면 좀 편할 텐데요. 삼각비가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아까처럼 이 두 좌표의 비례 관계에 의해서 여기를 1, 탄젠트 세타로 구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8번을 보면 자,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단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 동경이 있는데요. 하나의 동경, OP가 가지고 있는 값은 알파입니다. 이렇게. 자, OP가 가지고 있는 동경은 알파입니다. 자, 그리고요. OQ라고 하는 동경은 있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요.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 되어서 OQ 동경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그림이 한 이쯤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 OQ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이 베타랍니다. 베타. 예전에 동경의 위치 관계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상태였을 때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코사인 알파와 더하기 사인 베타 값을 지금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이 알파하고 베타는요. 별개의 각도가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타라고 표현해요.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가 사실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크기만 보자면 여기가 알파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런 막꼭지가 여기도 알파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각은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빠진 각이에요. 이 각은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빠진 각, 즉 베타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베타는요 알파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베타가요 이렇게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변화를 했다시피 이것은 지울 수 있는 각도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는 지울 수 있는 각도입니다. 자, 지우고요. 각도는 알파네요. 그 다음에 이름 바뀌죠. 코사인으로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가 3, 4분의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래요. 이것을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굳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진 관계니까 상쇄되면서 0이라고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라는 것. 즉 문제에서 동경을 무작위로 주진 않고요. 분명히 어떤 대칭 모양으로 줄 겁니다. 대칭 모양으로 주면 이 큰 각을 작은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65번에 자, 지금 단위원을 8등분을 했습니다. 원을 8등분을 하게 되면 8등분을 하게 되면 분명히 2파이를 8등분 하게 되면 한 각이 2파이를 8등분 하게 되면 한 각이 4분의 2파이 즉 8분의 2파이 4분의 1파이 거예요. 4분의 1파이. 그런데 그걸 하나를 여기를 세타로 넣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그럼 여기가 세타면요. 당연히 이동경이 가지고 있는 건 2세타죠. 이동경이 가지고 있는 건 3세타죠. 이동경이 가지고 있는 건 4세타죠. 이동경은 5세타, 이동경은 6세타, 이동경 7세타, 이동경 8세타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타가 가지고 있는 사인값 계산하고요. 2세타가 가지고 있는 건 사인값 계산하고요. 3세타가 가지고 있는 사인값 계산하고요. 8세타가 가지고 있는 사인값을 계산해서 다 더하랍니다가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의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나오면요. 2를 만드는 문제였고요. 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규칙적으로 사인 값은 모두 상쇄시키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걸 의미를 보여볼게요. 사인 세타는요. 이 세타 동경이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2세타는요. 2세타가 요죠.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3세타는요.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4세타는요.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5세타는요. 이게 5세타입니다. 사인 5세타는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6세타는요.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7세타는요. 이것의 y좌표 일가라는 뜻이고요. 사인 8세타는요. 이것의 y좌표를 읽으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9분의 1파이라든지 다른 특수각이 아닌 경우를 한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상쇄시키는 문제예요. 얘하고 얘는 서로 대칭 모양이니까 이것의 사인과 이것의 사인은 서로 상쇄되죠. 2세타와 6세타죠. 또 y좌표가 서로 상쇄되죠. 얘도 서로 상쇄되죠. 얘도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사인 값을 일정하게 주고 나서 규칙적으로 주고 나서 계산하는 건 보통 다 사라지는 관계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남으면 그것은 계산할 수 있는 특수각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477번에 x가 3 사인 세타고요. y가 3 코사인 세타일 때 이 점을 만족하는 x, y, 그것도 p라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취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은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나타내면 그게 바로 그 자취를 표현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3x라는 관계를 알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한다면 1이 되겠고요. y는 x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면 분수함수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럼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낼 거냐?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4개의 채로 해서 찾아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 제곱과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 항상 1이죠. 이 관계식을 할 겁니다. 사인 세타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x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사인 세타가 3분의 x입니다. 그것의 제곱. 여기서도 코사인 세타 양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y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y입니다. 3분의 y 제곱 하면 항상 1이 됩니다. 즉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니까 정리하게 되면 9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9가 되면서 중심이 0,0이고요. 0,0이고요. 반지름이 3인 그러한 원의 자취를 만든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결과가. 즉 그러면 분리하고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삼각함수 시계각과 단위원, 특히 단위원이 여러분들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단위원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